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그동안 술집과 노래방 사용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가 결국 다음 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글쎄요, 이 취업에 도움되라고 만든 클린카드를 술집과 노래방에서 쓴 게 잘못인지 아니면 술집과 노래방이 클린하지 않은 업종으로 자리 잡게 한 이 사회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경비원 임금 인상폭을 고스란히 관리비로 충당하겠다는 양심 계약을 맺었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림을 전시하며 분위기를 바꾼 강동구의 한 전통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화물 차량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3위로 밀려난 고양시청 세팍타크로 팀이 서력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 뉴스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경비원 감원을 발표한 아파트도 생긴 가운데 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과 양심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구로구 연지타운 2단지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이 경비원분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요. 이 어떤 상관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월급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 관리비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들은 관리비 인상보다는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휴가 시간에도 경비원들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 꼼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유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해결 방안이 있는 겁니까? 네, 박용 앵커가 이 부분에 대해 성북구에서 열린 간담회 그리고 시민단체 이야기를 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예. 결론이 있었나요? 일단 이게 어느 한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이 아파트에서는 이 늘어난 임금만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 보전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거고 그럴 거면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말아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고 참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 결국에는 우리 입주민들이 상생을 위해서 좀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아파트 단지가 그 박용 앵커가 얘기한 상생을 실천한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 대표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이 양심 계약서를 만드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뉴스에서 그 최저임금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분들이나 이제 미화원 분들 그런 이제 고용의 문제나 환경, 이제 처우 개선 문제들이 항상 뉴스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들과 우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대표들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대표 한 분이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건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이걸 과연 의논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표분이 우리 양심 있는 사람이 라고 해서 그 양심 계약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양심 계약서를 게시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뜻이 보다 보니 이제 입주민들은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이지만 이제 입주민들은 이거 보고 무슨 뜻인가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제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착한 마음이라는 부제를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또 휴게 시간은 보장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주민들의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우선은 뭐 하나의 자랑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입주자 대표회의 어떤 임시회의든 어떤 대표회의든 전부 다 단지 내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입주민들이 시청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표들이 그걸 의견을 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승강기 게시판에 이제 안내문을 게시해서 우리 대표들이 이렇게 이 안을 의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입주민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하셨고 이제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소한 어떤 작은 반대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전기료 부분이든 우리가 이제 부과되는 관리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실이며 우리 대표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맡아서 관리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도 그 부분들을 어필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위해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 대표들의 자리와 동대표들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전체 그 세대 각 단지에 맞게 그 자리가 있는데 이걸 입주민들하고 좀 서로 소통을 한다면 먼저 착하게 다가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시를 하면 어느 아파트나 먼저 이걸 그렇게 반대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베풀 수 있고 그 베푼 것들이 저희 주민들한테 다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좀 베푸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경비원분들을 보면 경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비 외에 많은 꾸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계약서에 양심이란 수식어가 붙은 현실이 아쉽기만 한데요.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해 보면서 구로구 천왕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흔히 경비직이 이 생애 마지막 직장이라고 불리죠.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입주민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노후된 시설과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그림으로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소와 돼지, 물고기 탈을 쓴 원시인들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선 원시인들이 한데 모여 앉아 과일과 고기를 먹습니다. 암사 종합시장에 설치된 그림들로 시장에 장보러 가는 원시인 가족들을 테마로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개발이 더딘 암사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 암사 종합시장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들을 걸게 된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상인들이 협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아름답게 이 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벽화로 이 부분을 메꿔드리기 위해서 벽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인들도 그림이 설치된 것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테마로 한 그림으로 점포 홍보와 시장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도 재밌어하세요. 특히 보면 설치하고 난 뒤에 어린이 고객들이 가면서 한 번씩 그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얘기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 물건만 사시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면서 즐거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 좋게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이 접목된 예술 작품들이 한데 모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2만여 명의 선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강팀이라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고양시청 세팍타크로 팀을 엄정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브에 이은 리시브와 세팅,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스매싱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이 일품인 세팍타크로.
지난 94회 전국체전 이후 3연속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의 주인공은 경기도 대표인 고양시청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회 최종 성적은 3위. 영원할 것 같았던 최강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난 선수들은 올해 서력을 다짐하며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잔실수가 나와서 아쉽게 또 그 진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서력전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꼭 우승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기에 선수들은 종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입단한 이승우 선수도 선배들이 쌓은 최강팀의 명성을 잇겠다는 의지가 뜨겁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롤모델로 삼은 형들이랑 이렇게 같은 팀에 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의 세팍프로팀의 명성을 날리고자 지금 각오를 다지고 선수들과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홈그라운드는 청주시청이 가장 까다로운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침 예선에서 붙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경기만 잘 넘기면 목표했던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팀의 부활이냐 새로운 강호의 등장이냐를 놓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경기는 오는 21일부터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고양시청 전국체전 우승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인천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이천시 영동 고속도로의 인천 방향 휴게소에서 화물 차량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 차량 운전자 정모 씨가 사망하고 4.5톤 화물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모 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명성산에서 산악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등산객 김모 씨가 하산 중 발목에 부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등산객 김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의 역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내후년 위례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복정역이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데 이에 걸맞게 역명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환승하는 복정역입니다. 오래전 인근에 보구물이 있었다고 해 복복자에 우물정자를 써 복정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1994년 개통 당시에도 주변은 민가가 없었던 벌판 지역, 역 주변 성남시 복정동에 주택이 몇 호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 복정. 하지만 최근 복정역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여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행정동으로도 송파구 위례동에 속해 있는데 성남시 복정동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까지 들어설 서울 동남권의 관문에 성남시 행정동의 이름이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내후년 위례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일대 거주 인구는 5만여 명으로 늘어나는데 복정역이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인 만큼 주변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지역 일대가 스마트 복합도시가 형성되니까 형성되고 또 우리 서울시의 관문으로서 모든 여건에 걸맞게 복정역이 우리 서울시 명칭으로 위례역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특위는 역명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내용이 정리되면 자치구와도 공유해 영명 변경과 관련된 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불어된 바 있는 복정역의 영명 변경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발전의 핵심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 가운데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 사업자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한 곳이 단독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용산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주인 코레일은 최근 입찰업체 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거친 뒤 오는 12월께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적격적 심사 같은 건 다 끝났습니다.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어떤 계약의 해제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담길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큰 이견 없이 양측의 협약이 체결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광운대역 주변 24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 사각지로 꼽히던 노원구 월계동 발전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의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바꾸자는 쪽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초구 내곡동 원주민들이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에 공사 차량 진출입로가 주택가 방면에 위치해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주민들은 공사 기간만이라도 차량의 진출입로를 헌능로 방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25톤 추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따위로 행정을 처리해가지고 쓰겠냐 이거지. 연구소 진출입로 변경에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잇따라 구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진출입로를 편도 5차선 도로인 헌능로로 변경할 경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문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환경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진출입로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냈어요. 경찰서도 냈고 구청에도 냈고 2차로 또 어저께 그저께 또 다시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서초구는 헌능로가 서울 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진출입로 불호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변경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의견 조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과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그 자치제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리를 갖고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유해 물질의 배출 우려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던 한국콜마통합기술원. 이번엔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논란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자치구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카페나 복지기관 근무에 한정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꽈배기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어르신 일자리가 조성됐는데 그 반응도 좋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잘라낸 반죽을 정량에 맞게 계량합니다. 2차 발효 과정을 거쳐 반죽을 꽈배기 모양으로 성형하고 마지막 3차 발효를 거친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면 노릇노릇한 꽈배기가 완성됩니다. 꽈배기 꼬는 게 안 돼갖고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되니까 조금 재밌어요. 팀워크들도 화목하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을 안 해도 솔선수범해서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꽈배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10명.
2주간 20시간의 제빵 교육을 받고 먹거리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 예절과 위생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몸이 익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훈련하시면서 꽈배기가 생각보다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이제 그 꽈배기 껄 때 기본적인 반죽부터 그다음에 성형하는 거, 튀기는 것까지 일일이 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 꽈배기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9일에는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카페 사업을 운영했었는데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어르신들에게는 꽈배기가 추억의 먹거리고 요즘 세대에는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접목해서 꽈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행을 쫓는 아이템 대신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대문구의 꽈배기 사업.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여느 아파트처럼 경비원 두 분이 맞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작은 선물 세트를 두 분께 전해드렸는데 고맙다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행여나 입주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아니면 애초부터 입주민들의 머릿속에 한 번도 자리 잡은 적도 없다는 게 더 안타까웠을지도 모르는 그 경비원들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계약인데도 양심계약서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